자, 여러분 1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일단 변전실에 그림과 같은 1부하 곡선 ABC 부하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변전실의 총 부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ABC 역률을 줬네요. 시간에 관계없이 각각의 역률이 80%, 100%, ABC가 80, 100, 60%라고 역률을 줬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력은 부하 곡선 수치의 10의 3승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세로축에 있는 이 전력값은 무조건 10의 3승을 적용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각각의 역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ABC 부하에 대해서 역률을 줬는데 우리가 자 A 부하가 있고요. B 부하가 있고 C 부하가 있습니다. 자, A 부하에 대해서 역률이 얼마냐? 80%랍니다. 0.8. B 부하는 1이고요. C는 60%, 0.6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역률값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무효율 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A 부하는 역률이 0.8이면 0.6이 될 거고요. B는 0이 되겠죠. C는 0.8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각각의 A, B, C에 대해서 역률과 무효율이 얼마인지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네,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대에 따라서 ABC 부하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있죠. 그 이때에 각각의 시간대별로 ABC 전력을 다 합산하셔서 시간대 구간별로 다 합산하셔서 그 합산한 값 중에 가장 큰 값, 이게 합성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꼼꼼히 다 더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하 곡선을 보시면 다른 부하에 비해서 이 A 부하가 월등하게 지금 이 시간대의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바로 12시부터 17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전력이 가장 월등히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BC를 더한 값, 이게 바로 합성 최대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마찬가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12시부터 17시까지 이 시간대에 합성 최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13시가 되겠죠? 13시부터 해서 한번 합성해 보신다면 A는 이때가 10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B 부하는 이게 지금 B 부하가 쓰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쭉 따라가 보면 3kg가 되겠네요. 그럼 B는 3 곱하기 10의 3승을 쓰고 있고요. 자, C 부하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4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합성 최대가 만들어질 거고 요 A, B, C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렇게 A, B, C에 대한 합이 돼서 결과는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굳이 이 시간은 적으란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은 참고만 하시고 답안제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A, B, C의 시간을 한번 잠깐 전력을 잠깐 표시하도록 할게요. 합성 최대가 발생할 때, 즉 가장 전력이 동시에 많이 사용되는 순간 A 부하는 1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를 썼다는 얘기고요. 자, B 부하는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사용됐고요. C 부하가 4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사용됐어요. 요게 이제 가장 전력을 많이 썼을 때의 합성 최대가 될 거고요. 이거를 합산한 값이 지금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1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ABC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전체 사용한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전력량의 단위를 볼까요? 킬로와트 아워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세요. 지금 이 부하 곡선에서 세로축의 단위를 보시면 전력, 킬로와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로축은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말하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이 단위는 결국 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곱한 값이니까 이 부하곡선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평균 전력 구하실 때는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 의미는 부하곡선의 면적을 시간으로 나눠준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요 A부하의 면적을 구하신다면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A부하의 부하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적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잘라서 요 구간의 면적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1km를 6시간 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km 곱하기 6시간 더하시고 그 다음에 7km가 2시간 썼습니다. 7km 곱하기 2시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간별로 면적을 다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10의 3승 잊지 마시고요. 얘를 전체 시간 24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이게 평균 전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 과정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 위에 쭉 합산한 것이 바로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 면적 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하셔서 24로 다 나눠주시게 되면 A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 B에 대한 평균 전력, C에 대한 평균 전력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부하율이 몇 %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보통 부하율 그러면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바로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합성 부하율 또는 종합 부하율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최대 전력에다가도 합성한 최대 전력을 넣으시고 평균 전력도 합성한 평균 전력을 넣으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바로 1번 문제에서 풀었죠. 바로 17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균 전력을 합성하라 이 얘기는 바로 앞에 문제에서 여기 2번 문제에서 A 부하의 평균, B의 평균, C의 평균이니까 이 세 평균 전력을 다 합산하시면 이게 합성 평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 합성한 값과 합성 최대 전력을 비교하시게 되면 바로 전체 종합 부하율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부등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등률 공식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자, 합성 최대는 동시에 발생하는 최대지만 분자에 들어있는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 합은 그냥 각각의 최대 전력을 말하는 거죠. 시간대에 관계없이 A, B, C가 각각 얼마의 최대를 쓰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일단 합성 최대 전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17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거 1번 문제에서 구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최대 전력을 찾아서 더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부하곡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A라는 부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썼을 때가 얼마냐? 바로 요 값이죠. 10 곱하기 10의 3승 될 거고요. 자, B부하는 이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바로 5 곱하기 10의 3승 되겠고요. C부하는 요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요 부분이 되겠죠. 바로 4 곱하기 10의 3승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최대니까 요 세 개를 그대로 더해 주시면 15, 4니까 19 곱하기 10의 3승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계산한 게 각각의 최대를 더한 값이고 합성 최대로 나눠주시게 되면 부등률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대 부하일 때의 합성 총 역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최대 부하일 때의 합성 역률 구하세요 이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 역률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피상에 대해서 유효 전력의 비를 말한다 그 얘기고요. 이 피상 전력은 유효 제곱과 무효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최대 부하일 때 구하라 이 얘기는 바로 합성 최대일 때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합성 최대일 때는 바로 17 곱하기 10의 3승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킬로와트니까 이게 유효전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요 합성 최대 전력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무효전력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때 이 무효전력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가 무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유효전력의 탄젠트 세타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에 바로 코사인과 사인 값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처음에 주어졌던 각 부하에 대한 역률을 줬죠. 이때 이 역률에서 코사인과 사인 값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탄젠트를 적용해서 각각의 무효전력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값이 자, 요게 이제 A 부하에 대해서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요. 요게 B 부하에 대한 무효전력이죠. 역시 얘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해봐야 무효전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빼먹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C 부하에 대한 무효전력을 계산하셔서 이 셋을 다 더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12.83에 10의 3승 킬로바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얘처럼 똑같이. 그래서 요게 유효전력, 요게 무효전력이 돼서 유효 제곱, 무효 제곱을 집어넣으시고 유효 넣어서 계산하시면 역률 값이 자, 요렇게 계산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곱하기 100%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79.81%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가 발전 설비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발전기의 전격 용량은 최소 얼마를 초과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요. 부하에서 기동 용량을 줬습니다. 자, 부하가 유도 전동기고요. 기동 용량이 2000kVA고요. 기동 시 전압 강화를 줬고요. 발전기에 과도 리액턴스를 줬죠. 자, 이렇게 기동 특성을 갖고 있는 부하에서 기동할 때 우리가 발전기 설비를 구하는 공식 바로 기동 용량에다가 과도 리액턴스를 곱하시고 허용 전압 강화 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여유율인데 여유율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안 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동 용량은 200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과도 리액턴스 25%죠. 0.25가 되겠고요. 전압 강화는 20%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2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공통 접지에 대해서 장점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공통 접지 또는 공용 접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장점에 대해서만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풀이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긴 말을 똑같이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만 들어가면 점수 인정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선이 짧아지고 접지 배선 및 구조가 단순하여 보수 점검이 쉽다라는 거. 그래서 접지선 또는 접지극의 보수 점검이 쉽다 또는 용이하다 이런 말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접지 전극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병렬 연결되니까 합성 저항을 낮추기가 쉽다. 자, 합성 저항이라고 하셔도 되고 접지 저항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병렬이라는 말을 쓰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 말이 빠지더라도 이 말이 꼭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접지 저항이 낮아진다 또는 합성 저항이 낮아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쓰시면 합성 저항이라고 쓰셔도 뭐 표현상 부드럽지만 만약 앞부분을 빼먹게 되면 합성 저항이라는 말보다는 접지 저항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철골 구조체를 연결하여 접지 성능을 향상시킨다. 자, 우리 접지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접지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접지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는 접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또는 접지극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쓰셔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뭐 분리해서 쓰셔도 됩니다. 개수를 5개가 생각이 안 나시면 예를 들면은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쓰시고 다음 칸에다가 뭐 접지극의 신뢰도가 높다 뭐 이렇게 쓰셔도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접지극을 연결하기 때문에 노이즈의 전류 방전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공통의 접지 전극에 연결되기 때문에 등전이가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기 간에 또는 장비 간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겠고요. 접지 봉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접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또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 공사비가 줄어든다라는 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전이가 구성되기 때문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말들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